지난 1월 1일 우리 대학교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했지만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결혼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생활협동조합 생활장학금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실명을 기재한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생협학생위원회가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에 김상근 교수의 그리스 로마 고전 집중탐구가 우리 대학교 최초 100% 온라인 강의로 개설됐으나 시험 유형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과제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수강생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 위단관 외솔관에 문과대학 교수가 수업과 수업 뒤풀이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던 대자보가 부착됐으나 아직까지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3월 첫째 주 Y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학교 측과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세윤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일 우리 대학교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 27명에 한해 인원 감축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무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시급 7,780원을 책정해 등록금 수익의 8%인 226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비용 지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내린 최소한의 경영 합리화란 겁니다. 기존 청소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면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이제 알바로 투입된 청소 노동자들은 3시간, 4시간씩 초단시간으로 업무를 마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공공운수노조와 학교의 이번 갈등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은 GS 칼텍스관과 산학협력관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학교가 이 두 건물의 노동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알바로 대체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대학교 총무부처장 김우성 씨는 인원 감축은 작년 임금 인상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 측에서도 간접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알바로 대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무 재배치와 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성 씨는 이번 인원 감축이 기존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27명의 결혼을 GS 칼텍스관과 산학협력관에 배치해 다른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기존의 두 건물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다른 건물로 재배치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알바 고용에 대해선 용역업체가 고용 방식을 정하는 것이며 학교는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 측이 5천억 원이 넘는 교비회계 적립금이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원 감축을 시행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 총무팀장 박상욱 씨는 교비회계 적립금은 건축기금, 장학기금 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그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년퇴직자의 결혼을 충원하고 알바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학교가 보장하란 요구를 하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학교와 노동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양측의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최세은입니다. 생활고를 겪는 학생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생협 생활장학금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일 생활협동조합 전 학생위원이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생활협동조합 장학금 제도에 대해 올린 글입니다. 전 학생위원은 생활협동조합 생활장학금 채점 방식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인 경제 정황이 담긴 개인정보를 파기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장학생에 지원했음에도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들은 자기소개서 익명화 작업과 장학생 선발 작업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지난 1학기 생활장학금 평가 항목은 소득분위, 자기소개서 내용을 증빙하는 제출 서류였으며 그 비중은 각각 40%, 50%, 10%였습니다. 생화기 전 위원은 자기소개서 평가 비율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실명을 기재한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과장 권은 씨는 장학금 평가 기준은 장학팀의 내부 규약을 참고해 결정되는 것이며 형평성 논란으로 2학기엔 자기소개서 비중이 50%에서 30%로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생활장학금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생화기 전 위원은 지원자의 실명이 기재된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문서가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와도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서류들은 생협에서만 관리되며 일정 기간 후 모든 자료는 생협의 관리하에 파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협 측은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2학기에는 생활장학생 선출 후 개인정보가 파쇄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3달에서 1달로 단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협 생활장학금은 생협의 운영에서 나온 잉여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각지대에 처한 학생 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생활장학생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추하연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에 처음으로 개설된 온라인 강의. 학생들의 기대에 걸맞는 개선된 운영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김상근 교수의 그리스 로마 고전 집중 탐구가 우리 대학교 최초 100% 온라인 강의로 개설됐습니다. 900여 명이 수강한 이 강의는 수업 및 평가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군 복무 중인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군이러닝 강좌로도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시험 유형이 갑자기 바뀌거나 과제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강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엔 기말고사 시험 유형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한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의 초반 기말고사 문제가 서술형 2문제로 출제된다고 공지됐는데 단답형과 주관식 문제로 변경돼 당황스러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뀐 단답형 유형 자체가 채점을 하기에는 훨씬 공정하긴 하지만 이게 시험 유형을 바꾸겠다라고 공지한 게 13주차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철회를 하거나 다른 수업으로 변경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조교 A씨는 900여 명의 서술형 답안을 채점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험 유형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수강생들이 과제를 채점하는 조교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진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온라인 강의로 운영한 교무처 OSE는 과제를 평가할 때 조교 4명이 크로스 체킹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무처 OSE는 이번 강의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지식 습득 수준이 평균 3.9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큰 만큼 추후 열리는 온라인 강의에선 개선된 운영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문과대학 교수가 수업과 수업 뒤풀이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대자보가 게시됐습니다. 최유호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 위단관, 외술관에 부착된 대자보입니다. 문과대학의 교수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대자보 작성자는 교수가 조를 구성할 때 남학생이 강단에 서 있는 여학생 중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수가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반드시 각 테이블당 1명씩 앉게 하고 춤과 노래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져 이른바 룸살롱을 연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교수의 교양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은 해당 수업이 남녀 성비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조모임을 구성할 때 교수가 남녀 성비를 2대2로 맞출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4명이니까 그럼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조를 구성해라 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그렇게 2대2로 되지 않은 조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쪽에 있는 남자랑 이쪽에 있는 여자랑 바꿔야 2대2가 되니까 바꿔서 조모임을 진행하도록 해라 라고 상당히 강조하셔서 말씀을 했는데 우선 그 수업에서는 성비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자보 작성자는 해당 학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전공 기초 과목 대부분을 교수가 맡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졸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의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4월 간담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약속했으나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교수가 약속했던 사과를 이행하고 학과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는 현재 교수의 학부 수업 중단 처분을 내린 상태고 서면을 통한 공개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바라던 그리고 교수가 한때 약속했던 공개 사과는 언제쯤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최유호입니다. 나도 그렇다라는 말 한마디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억 속에 묻은 아픔을 더는 길은 함께할 용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